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찍을 때는 대부분 술을 마셨었는데, 오늘은 술방은 아니고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저도 다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제 TV를 많이 요즘은 좀 많이 보는구나. 네. 요즘은 TV를 어떻게 하면 조금 대중들의 심리, 제가 약간 대중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TV를 요즘은 좀 보는데, TV에서 봤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그 해민 스님에 대한 논란이 많길래 이제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분이 언젠가는 그거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불호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이미지가 스님이신데 방송에서 너무나 부드러운 이미지로 좋은 얘기, 사실은 그 정도의 얘기는 웬만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말로 표현을 조금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알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너무 스타성이 좀 부각이 되시는 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분이 스님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근데 일반인이 주는 어떤 그 인문학 강사분들보다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운 멘트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생을 하고 힘든 걸 겪으면 그게 승화돼서 나오는 어떤 그 내공이 있으신 분들 얘기는 그렇게 똑같은 부드러운 말투도 이렇게 딱 와닿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분 말은 제가 좀 들었을 때 약간 겉도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책을 보거나 그분 나오는 강의 잘 안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보긴 보는데, 그분은 어쨌든 저한테는 그닥이었어요. 이거 뭐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해민 스님의 책이나 그분의 팬분이 계시다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저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좋고 싫음의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는 그분의 말이 그닥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그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요는 그거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 그분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이 뭐 어마어마하고, 그분이 뭐 페라리인가 하는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국적도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대학을 다니셨는데, 본인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뭐 새빵살이를 했다면서 이렇게 뭐, 네, 본인의 과거에 힘들었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뭐 이런 방송 컷도 있고 그러길래 저는 쇼킹했어요. 그분이 국적이 미국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의 학비는 어마무시해요. 유럽 쪽은 학비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가도 유럽 쪽은 좀 학비가 어느 정도는 그가더 하는데, 미국 쪽이 되게 비싸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회로 뭐 본인이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셨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능력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근데 이제 왜 국적이 미국일까? 어렸을 때 이민을 가셨나? 이런 생각도, 제가 뭐 자세한 거 파는, 남 뒷조사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 그, 그 제가 그래서 그분 사주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저도 찾아봤는데, 이제 두 가지의 그게 있는데, 더 많이 유력한 사주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주를 심층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조금 쉽게, 어, 가끔 댓글로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어차피 제가 집에서 편하게 찍는 거라 조금 오늘은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색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주 외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송과 관련돼서 좀 불만 같은 거, 아니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남들처럼 그냥 해민 응? 스님을 비판할 것이냐. 비판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조금 다른 시선에서 그 방송을 기획하신 PD 분이 해민 스님을 진짜 너 한번 혼나봐라. 소위 말하는 엿먹어봐라. 하고 기획한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종교가 사실은, 어, 아시잖아요. 대형 기독교들도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또, 대물림하고, 네, 그, 여의도 어떤 교회에서는, 예, 그 목사 자리를 그거하기 위해서 뭐, 네, 저도 뭐 종교에 관심이 제가 좋아하는 종교는 사실은 교리로는 불교인데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저는 종교가 딱히 없어요. 세상 모든 것에 뭐 신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그리고 세상 어떤 우주의 원리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종교를 믿지는 않은데 불교의 교리는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수행 뭐지 마음 공부할 때 공부를 했을 때는 불교가 가장 그거 하는데 종교인들 중에 해님 스님만 잘 살겠습니까? 사실은 많아요. 다른 분들도. 근데 하필 그분이 타겟이 된 게 그분이 방송을 많이 타시고 그다음에 이미지 자체도 조금 그러시지만 이분의 운이 뭔가 이럴 만한 그거를 맞지 않았을까 사실은 네 싶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경자년이 이분의 이분에게 네, 겁제로. 네. 아, 아까 그 PD가 이분을 제대로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요즘처럼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대에 그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곱게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연예인들이야 원래 돈을 위해서 식신생제 쪽이 식신이 많은 쪽들이 연예인들이야. 연예인들은 어차피 재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예인들이 식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은 인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돈은 많이 벌어도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게 인성의 부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성의 부재가 느껴지는 연예인들도 많고 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 있는 어떤 방송을 보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술은 안 마시더라도 집에서 하는 방송은 약간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그 PD가 혜민 스님을 타겟으로 일단 잡은 데는 이거는 제가 너무 그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방송됐을 때 사람들이 오 좋은 집에 살고 저분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찍으신 건지 저는 그것도 퀘스천 마크고 그런 제안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거를 허락한 혜민 그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 국적을 취직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삶보다 공부를 되게 많이, 대운을 보니까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이더라고요. 20년간 인성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공부도 많이 하신 거는 분명한데, 사람은 책 속에서의 진리와 실제 생활에서의 진리가 괴리가 있을 때 약간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약간 그렇게 했냐면은, 그분의 말이 그분의 인생의 삶에서 녹아 들어간 이론 같지가 않고, 그냥 책 속에서의 이론처럼 보였던 어떤 느낌이 강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분이 순진했던지, 너무 순수했던지, 나는 정당하게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이론에만 그거 돼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각박함을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각박하게 힘들게 살다 보면, 어, 두 가지예요. 그 힘든 거를 겪고, 그거를 좀 승화시키는 분들은, 그래, 좋은 게 좋지 하고 어떤, 그런 인격이 나오시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걸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근데 그분이 일반 분이 아니라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그 많은 부와 그런 거를 누리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볼 수 없다라는 걸 그분이 간과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PD가 너무 생각이 짧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이 PD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훅 보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혜민 스님이 너무 나이브하시다. 네, 좀 좋은 말,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시고, 나쁜 얘기로 하면은 너무 그 물정을 모르시네.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를 못 읽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 사주를 보여드릴게요. 네. 개축, 갑자, 이모. 그러니까 개축년, 갑자, 월, 이모, 일.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이게 다른 병호일주 설도 있던데, 병호일주 자체도 욕심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모일주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신은 모르니까, 검은색이 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맨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연월일 이렇게 봤을 때, 있죠? 연지라고 다 연월일인데, 색깔로 봤을 때 검은색이 세 개죠. 이분은 태어난 날도 이 가운데 있는 게 태어난 그 월에, 이 아래에 있는 게 검은색이 태어난, 자월은 수의 기운이 되게 강한 수의 기운으로만 돼 있는 월이에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태어난 또 임수인 거죠. 그러니 본인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 파란색은 목기운입니다. 수에서 뭐 나오는 목은 식신이에요. 식신이랑 재성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식신이 글 쓰는 쪽이나 감성적인 측면도 관장하는데, 식신하고 본인 사주의 재성이, 그리고 재성이 바로 빨간색으로 바로 아래에 있죠. 이렇게 식신과 재성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의 뭔가 하는 걸로 재성, 돈을 추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기제예요. 그런데다가 일지에 재성을 끼고 있으신 분들이 돈 욕심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술방 때 왜 팔자가 변하기가 쉽지 않냐.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 사주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 재성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태어난 일지 바로 아래에 끼고 있죠. 그리고 암합이 된단 말이에요. 임정합으로. 이 오화 안에 있는 정화와 임수가 임정합 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본인은 어떤 목표나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성을 끼고 있으신 분들이 돈을 중요한다. 이 사람이 돈돈돈돈 거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성을 중시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재성 끼고 있으신 분들이 사업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진짜 멘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면 근처에 뭐 관이나 차라리 인성이 강하셨으면 저는 좀 이해되는데, 이분은 바로 밑에 정제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분이 이런 사주를 갖고 스님이 되셨을까? 근데 제가 대운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본인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어도 대운에서 이게 빨리 용의신이 발현되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기운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의 대운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42대운, 이 노란색 김이 이 안에 미토 안에 정화라는 돈이 처음으로 생기는 게 지금 미토예요. 이분이 지금 73년생이신데 저보다 한 살 많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42, 이 대운부터 슬슬 이 미토 안에 있는 정화, 화는 이분에게 돈이죠. 그게 이제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를 보시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목화 쪽 식신생재하는, 식신과 재성 쪽이 용이신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여태까지 대운에 그게 한 번도 안 들어왔다. 대운에 파란색과 빨간색 없죠. 네. 여태까지 계속. 그리고 흰색은, 대운에서 흰색은 인성이에요. 공부를 엄청 하신 분 맞고, 그 다음에 연지에 축토하고, 12대운의 술토가 화개살이에요. 화개살이 이제 종교성 같은 거를 의미하죠. 인생은 뭔가 이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슬슬 재성이 들어오면서 이분의 원래 사주에 그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월 일은, 일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40 넘어서부터 발현이 되는 어떤 본인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 사주를 만약에 사주만 보고 재성을 추구하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20, 30대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대운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42대운에 미토가 들어오면서 이분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사주를 거스릴 수 없는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부처님의 어떤 그거를,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 불교를 선택하시고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그거 하셨으면, 부처님처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본인이 억누르면서 그거 해야 될까? 그거를 공부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하신데, 뭐, 이분뿐만이 아니죠. 그러신 분이 별로 없죠. 사실, 종교인들 중에.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저는 그분 말에 사실 조금 90% 이상은 동의해요. 어, 그 종교인들, 특히, 종교도 많은데, 제가 뭐 굳이 불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앉아서 연불 하고 공부하고, 물론 이제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욕구, 뭐 성적 욕구라든지 소유욕 이런 거를 버리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 있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죠. 여자분들 결혼해서 애 낳죠. 그리고 가족 위해서, 남자분들 진짜 자존심 버려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죠. 여자분들도 애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거를 다 겪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편하다,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종교를 실행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분들보다 훨씬 편한 삶을 산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어줍잖게 뭐 인생이 어떻고 이런 걸 논하시는 분들보다 자식 낳아서 키워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본인의 그거를 살아내신 어르신들, 네, 꼰대 어르신들 말고요. 그런 분들을 훨씬 저는 존경해요. 제가 제 술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키우는 거는 역경이에요. 역경이 인생을 키우지 좋은 말이 사람을 키워내는 건 아니에요. 그 역경에서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 조언을 해줬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아무런 역경도 맞이하지 않는데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서 어떤 책이나 자기계발서나 이런 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물론 이분의 책을, 해민스님의 책을 읽고 본인이 도움을 받으셨다. 그거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해민스님의 책이나, 강의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어, 그런 분들까지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인생은 사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서 내가 내 발전에 도움이 되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저도 오쇼 라진 씨의 사상을 되게 좋아하지만 오쇼 라진 씨가 나중에 말년에 무력에 눈이 어두워서 좀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인간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물에 돈 앞에서 강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늘 얘기하는 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게,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설파하신 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일단은 무력이 생기고 그게 많아지면 인간은 옛날에 그 순수한 어떤 그때로 정신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성을 벌며 재성을 하면 관으로 빼서 인성을 이렇게 가야지, 재를 축적한다는 거는 결국 인성을 쳐요. 돈 많으면 공부 안 하고, 네, 게을러지고, 그럼 영혼도 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미스님이 명리를 좀 공부를 하셨더라면 본인의 이거를 조금 아셨을 텐데, 네. 그래서 명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학문으로 기반이 되는 게 좋지, 남의 팔자 맞추는데 급급하면은 안 돼요. 어쨌든, 해민 스님은 그 다음 50이 대운이 웃겨요. 무호 대운인데, 이 무토가 이 연에 있는 개수랑 무게 합화가 돼요. 편관이랑 겁재가 합의돼서 화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부는 여태까지 뭐 책이든 방송이든 들어오는 부는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사고에서도 계속 부를 축적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지지에서 이 오화가 본인의 이 오화랑 예, 오오형이 돼요. 물론 이제 자수가 와서 쳐주기는 하겠지만 좌우충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오형이 되면 이거는 형살이라고 해서 묶여서 이 재성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되게 재성을 추구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되니까 형살이죠. 갇힌 듯한 갑갑함을 느끼실 거다. 근데 사주에 이 겁재라는 게 또 재성을 또 추구하니까 아마 52 대운에도 조금 이분은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방송에 대해서도 조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세게 나가고 싶지만 예, 세상은 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쇼프로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가 즐겨보는 쇼프로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뭐 남편이 쇼프로를 좋아하니까 옆에서 보다가 그래 그렇다. 근데 제가 늘 쇼프로를 보면서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할 때 너무 그거를 모르는 연예인들이 많아서 사실은 속으로 와 진짜 저 사람들은 예 그렇구나 라고 해서 잘 안 보는데 그래도 또 좋으신 분들 나오면은 보는데 TV를 우연히 그다 라디오 스타를 봤는데 뭐 누가 사회를 보는지는 아시니까 제가 그분의 근데 그분이 다른 연예인들 이렇게 뒷담화해서 유명해지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흥미거리로 그 뒷담화하는 것도 구업이에요. 구업. 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건 결국 본인이 죄를 짓는 건데 그렇게 해서 유명하신 분이 사회를 보시고 그 옆에 개그맨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게 옛날 방송인지 지금 방송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 남자분이 나와서 자기 친구 중에 철학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나왔는데 갑자기 화면이 그 사회자들로 가더니 그분들이 피식 웃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비웃는 듯한. 그 철학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서양 철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철학이 이퀄 이제 그 사주팔자 그게 돼버린 거죠. 명리가 돼버린 거죠. 이 철학이. 근데 거기서 웃는 거예요. 순간 제가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명리를 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요.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웃는다는 게 과연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PD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재밌다고 거기서 화면을 딱 돌려서 편집을 했던 그 PD도 아마 정신 상태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뭐 방송은 많고 그다음에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음양오행으로 세상은 사실 음양오행이 전부인데 본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신으로 치부하는 그 무지함이 조금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음, 네.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자본이 금방 되는 것만 중시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답답해요. 사실은. 명리를 맹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고 동양 철학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방송이 한심해서 다른 데를 돌렸는데 서양 어떤 의사분이었는데 그분이 침술에 대해서 되게 왜 아픈 부위는 이쪽인데 여기다 침을 놨느냐 그게 이제 되게 궁금해가지고 서양 분이 우리나라 말을 1년 동안 1년 배우시고 한문도 한자도 배우셔가지고 한의학을 전공 한의학과를 다시 들어가서 지금 서양의 그러니까 아예 한국 분이랑 결혼도 하시고 그래서 서양의 어떤 양방과 한방을 이렇게 섞어서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분이 이 방송이 나왔어요. 그분도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동양 철학이 뭐냐면 오행이에요. 음양 오행이에요. 옛날에 한의학 하시는 분들은 명리를 하셨어요. 잠시만요. 저번에 술방할 때 1시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이 이제 이게 싱크로가 안 맞길래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갑니다. 어쨌든 그분을 보니까 너무 그 앞에 프로랑 비교가 되는 거죠. 어,
다른 나라의 사람은 이 나라의 어떤 그 동양적인 거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공부해서 연구하는데 그거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비웃고 있다라는 게 본인들이 사실은 무지는요. 그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무지도 죄예요.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요즘 뭐 나훈아 씨가 테스형 그러는데 사람들이 노래는 부르지만 이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본인이 무지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나는 알아. 너네들은 얼마나 니네가 무지한지 아니. 이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무지할 수 있으니 인간은 겸손해지라예요.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운이 좋아서 방송을 타고 돈을 벌고 그게 마치 본인이 진짜 대단해서 그런 것 마냥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어떤 그거를 비웃는 분들을 보면, 음, 네. 본인들의 그릇이 다 보인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고, 네, 과연, 네, 롱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인성이 좋은 연예인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인성애자, 인성을 되게 중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계속 부와 명예를 얻으면 이 사람들이 거만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중들의 시선이 이 사람들을 극하기 시작하죠. 너희 혼자 잘나서 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닌데 어느 순간 너 거만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인기를 얻을수록 겸손해지셔야 되는 그게 인성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연예인들이 왜 뭐 이승기 씨나 유재석 씨나 이런 분들이 인기를 얻겠어요. 그분들이 음 네, 어쨌든 뭐 혜민 스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섞어서 술방도 아니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했는데 사실 깔 사람들은 혜민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계에서 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 중에 각 종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병폐를 비판하고, 불교에서도 또 불교 신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런 그게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종교단체에 있는 뭐 목사나 스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어떤 목사가 마치 하나님이다. 저 스님이 마치 부처다. 이런 어떤 공식이 생겨버리면요.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분들에게 어떤 어떤 권한과, 어떤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종교인에게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나라의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어지면 그 안에서 병폐나 그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부를 탐한다는 게, 그러면 그렇게 부를 탐하고 싶으면 종교인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종교인을 택하셨을까요? 네. 그게 거기서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음. 그러면 스님이란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파괴를 하시고 세속인이 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되죠. 뭐 이분이 이 많은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선행은 하실 수도 있죠. 사실 뭐 까다 보면은 깔 사람들 없겠습니까? 네, 뭐 기독교 쪽이나 뭐 그쪽도 많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게 되는 거는 올해 경자년의 자수가 아까 제가 얘기한 이분의 임오 재성이랑 좌우충이 되면서 네 그분의 어떤 그거에 영향을 미쳤겠다. 그리고 대운하고도 지금 자미가 붙으면은 뭐 원진도 있지만 그게 관제 구설수예요. 네 그렇게 형성이 된 그래서 사주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극히 드물구나라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고요. 세상 모든 거는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거화 시키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스승이에요. 이분을 보고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는 저분의 어떤 말이 내가 힘이 돼서 그때 나를 살렸으면 그거는 또 나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를 선과 악, 그 다음에 흑과 백 양면으로 보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 이분을 비판할 건 비판하되 이분이 사회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 감정의 뭐 그거를 시키시고 또 이분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그거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시는 그런 거보다는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 하나가 나를 살린다 보다 내가 그냥 다 듣되 결국에는 내 거를 만들고 세상 모든 거에는 배움의 그게 있다라는 그것만 시야만 조금 열어놓으시면 굳이 막 한 사람에 열광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얘기는 이렇게 듣고 저 사람 얘기는 저렇게 듣고 결국 내가 종합해서 그거 하고 그리고 굳이 스승을 따로 찾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처음에 어느 단계까지 오를 때는 본인이 멘토로 삼아야 되는 사람, 롤모델이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분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분 행로를. 그렇지만 결국 본인이 본인에게 스승이 돼야 되고, 뭐, 높은 분부터 낮은 분들까지, 교육 그 교육의 수준이랑 상관없고 지위나 나이랑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라는 그것만 열어두시면 충분히 어떤 하나에 매몰돼서 그 사람의 그것만 옳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세요. 그게 그 정도가 되셨을 때 비로소 본인 인생에 본인이 좀 주체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스승을 본인이 누군가에게 그런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 안에 본인이 스승이 되는 그때가 가장 인간으로서 좀 편안한 상태가 돼요. 늘 불안하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순간이 인생에는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을 한 명 선택해서 그 사람의 이론이든 그 사람의 얘기든 듣고 힘을 내세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를 멘토로 내가 누군가를 멘토로 삼았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그 사람을 뛰어넘는 나만의 어떤 인생 철학이 성립돼야 비로소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네, 뭐, 얘기를 다 했네요. 집에서 찍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날이 추워서 나가기도 싫고, 네. 이런 편안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어떤 거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도 그 만드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어떤 걸 편집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방송을 잘 안 믿어요. 자기적인 게 많고 네. 그래서 그런 판단까지도, 저 방송 이상해. 저거 만든 사람, 좀 이렇게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본인의 인식이 고양되어야 질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어떤 그 방송사 몇 개만이 그거에서 사람들이 어떤 게 다 거기에 딴 걸 보고 싶어도 볼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도 솔직히 말하면 이쪽 케이블 쪽이 훨씬 더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많이 그거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의 이 인식이 그거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웃긴 게 진짜 사람은 쉽게 안 변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라도 변한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팝송만 들었어요. 가요보다는. 그 이유도 이제 제 이 그 사주의 오행에 그쪽이 더 그쪽 문화가 끌리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부모님들 보통 이제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보고 계시면 나는 트로트의 음이 너무 촌스러워. 그래서 난 나이 들어도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저희 엄마가 나이 들어봐라. 너도 바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엄마가 젊었을 때 저런 걸 들으셨기 때문에 향수 때문에 그거 하지. 나는 젊었을 때부터 팝송을 들었으니 나이가 들어도 나한테는 팝송이 친숙할 거야. 이랬어요. 사실 지금도 팝송을 좋아하죠. 좋아하죠. 근데 희한하게 제가 며칠 전에 트로트 트로트 방송을 종일 보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요즘 그 다시 트로트를 부활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방송국에서 그걸 주최해서 좀 그거는 껄쩍지근한데 그 송가인 씨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번에 임영웅 씨 그러니까 막 팬은 아닌데 와 저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요.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통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와 노래 잘하고 아 트로트도 저렇게 그거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이를 먹나? 나도 변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운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대운에 토가 많이 들어와서 이 중간자적인 거, 네, 다 수용하는 어떤 그런 거 됐는지 저도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생각해서 저도 역시 이 사주의 영향을, 대운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어떤 기운으로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셔야 돼요. 대운의 영향이 안 좋게 들어오면 본인도 모르게 계속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렇게 가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 그 시기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버티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이 기운이라는 거, 오행이라는 거, 지구가 공정과 자전하면서 들어오는 오행을 본인이 아주 쉬운 예로 이제 겨울 오죠. 겨울이라는 수기운이 오는데 본인 혼자 나 더워 더워 나 신날래 이러신 분들 별로 안 계세요. 가을 겨울은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하강하는 기운이라 전반적으로 좀 우울하고 사람들이 좀 그런 그거고 봄 여름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업되죠. 뭔가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이 음양오행에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그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장담하지만 5년 뒤에는 이 동양철학 명리학에 대해서 아까 그분들처럼 그렇게 비웃는다 그러면은 정말 손가락질 받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거 정말 장담해요. 이제는 동양학문이 그거 할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서양 학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동양 학문이 위대하다라는 거를 그만큼 확신해요. 그렇지만 아까 그 의사분이 서양의 그것과 동양의 그거를 접목시켰듯이 학문 역시도 동양과 서양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더 많이 발전한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리학 하시는 분들도 너무 명량만 파지 마시고 인간의 심리를 서양 철학이나 심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를 조금 하시면 그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시든 본인이 다 안다 나 잘났다 하시면 안 된다. 공부를 할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무지한 걸 안다. 그러나 너네들은 얼마나 네가 모른다는 걸 아니. 최소한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안다. 이 말이 얼마나 나우나 씨의 테스형만 따라 부르지 마시고 소크라테스의 이런 그것도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